근데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방역 완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어떤 개념이고 의미인지. 네,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이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범유행을 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류에게서 사라지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태이거든요. 인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 공존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방향성을 의미를 하는 게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률도 우리가 어떤 한계선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접종하시고 나서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감안을 하면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누적 감염자가 나와야지 이 위기가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방역 완화를 최대한 점진적으로 이룬다면은 이런 피해를 최대한 길게 10년에서 20년까지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급격한 방역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몇 개월 만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앞으로의 피해를 분산해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절차들, 그런 것들이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파력도 낮춰야 되고 치명률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성인 인구 기준으로 보면 80% 이상 접종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높아야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접종률보다 5% 정도만 높아져도 우리 앞으로의 유행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의 특정한 시점을 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체도 정책적인 신호가 되면서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시점은 성인 인구에 대한 2차 접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때 정도가 되면 성인 인구 기준으로는 접종 완료율이 75에서 80% 정도 될 거고요. 전체 국민 기준으로 하면 접종률이 70% 정도 되겠죠. 그때는 확진자 수 집계도 안 하고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인 방역 완화 아니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모든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사례를 보면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방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몇 달 뒤에 큰 유행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모든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건 매우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확진자 집계에 있어서 확진자를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면서 중환자나 사망자 위주로 관리하는 것도 그런 변화 자체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공원과 같은 외부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덜 써도 되는 형태로 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밀집한 장소에서만 마스크를 쓰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겠죠. 지금 위드 코로나 또는 완전히 방역 완화로 나아간 국가와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 심한 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전 국민의 20% 정도가 감염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은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률이 70% 정도까지 올라가면 사실상 80%대에 가까운 면역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으로 매우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 중에 1.5%만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접종률이라고 할 때 집단 면역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역 완화로 나아간 국가들은 매우 심한 유행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서
확진자가 수천 명, 사망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상황이 좋아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고요. 중환자와 사망자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방역 완화를 급격하게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그 4단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있거든요. 인원 제한도 있고 영업시간 제한도 있고 집합 금지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정책들 중에서 방역의 효과는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조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일단 해제해 본 다음에 방역에 있어서의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개별적인 방역 조치에 대해서 근거를 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다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나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에 잘 참여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백신 접종의 시작이나 진행은 늦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접종률이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높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피해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당국이 안전성에 대해서 신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접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은 여러 전제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